4장 다각 측량으로 가겠습니다. 트래버스 측량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다각 측량은 우선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알고 출발하셔야 돼요. 각을 왜 많이 잴까요? 다각 측량이에요. 자, 우선 측량의 세 가지 요소는 뭐라 그랬죠? 거리, 각, 높이라고 했어요. 이 거리, 각, 높이 중에서 다각 측량이 오로지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거리하고 각을 이용합니다. 거리와 각을 이용해서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죠. 무슨 좌표입니까? 2차원 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즉 수평의 위치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 자, 다각 측량을 정의를 다시 해볼게요. 뭐와 뭐를 이용해서? 거리와 각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거야? X좌표, Y좌표를 구한다. 이게 다각 측량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각 측량은 이제 거리라는 개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위거와 경거 개념으로 바꾸겠습니다. 각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방위각하고요. 방위로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각 측량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요소가 거리와 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위거와 경거와 방위각과 방위를 이용해서 X좌표, Y좌표를 구하는 게 바로 다각 측량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X좌표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 위거라고 하고요. Y좌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합 경거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각 측량, 우리 이 축을 X축으로 잡고 싶으면 지구, 우리나라 어떻게 그려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를 길게 요렇게 그리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중앙을 지나는 좌우선이 몇 도라고 했어요? 동경 127도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측량에서 무조건 X축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X축 바뀐다고요? 그냥 대한민국 길게 그리고 싶을 때 여기 무조건 무슨 축이에요? X축. 다시 이야기해서 평면 직각 좌표에서는 이걸 X축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는 측량이 바로 무슨 측량이냐? 다각 측량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다각 측량은 앞으로 들어가기 전에 축 자체가 종축이 무슨 축이군? X축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출발하셔야 돼요. 횡축은 무슨 축이군? 횡축은 Y축이군, 이라는 사실을 알고 출발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다각 측량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각 측량을 요거랑 비교하겠습니다. 삼각 측량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아니, 얘는 각을 얼마나 재요? 각을 많이 재네요. 얘는 각을 몇 번 재요? 3번만 재네요. 자, 보세요. 왜 3번만 재나 보세요. 자, 1등 삼각점의 평균 변장이요 30km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30km가 대략 어느 정도 거리인지 느낌이 옵니까? 30km가요? 그래, 더 중요한 건 이 1등 삼각점과 1등 삼각점의 평균 변장이 30km인데 요 30km를 측량을 할 때는 원샷으로 측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애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장애물이 없으려면 이거는요 시가지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삼각점은 어디다 설치한다 그랬습니까?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산 정상에 보통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각 측량은 절대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원샷 측량이에요. 1등에서 점을 끌고 옵니까? 이걸 우리는 2등 삼각점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거리도 어떻게 측량을 해야 됩니까? 원샷으로 측량해요.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2등에서 점을 끌고 옵니다. 이걸 우리는 3등 삼각점이라고도 합니다. 원샷 측량이에요. 3등에서 점을 끌고 옵니까? 얘를 4등 삼각점이라고도 합니다. 삼각 측량은 1등 삼각점, 2등 삼각점, 3등 삼각점, 4등 삼각점, 물론 좀 바뀌었지만 이렇게 하세요. 이 거리는 무조건 뭐로 측량한다? 원샷으로 측정한다. 장애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문제는 요 4등 이하인 지역 있잖아요. 4등 이하인 지역. 요 4등 이하인 요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요 지역이 바로 시가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가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장애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장애물이 있다 없다? 장애물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장애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측량을 할 때 원샷으로 측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장애물을 피해서 요리조리 요리조리 자 이렇게 장애물을 피해서 요리조리 요리조리 지그재그로 측량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각은 많이 재겠습니까? 적게 재겠습니까? 당연히 각은 많이 잴 수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각을 많이 잰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각 측량이다. 그럼 장애물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디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시가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시가지에서 하는 측량이 바로 다각 측량.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이 없을 때는요 각을 3번 만에 끝내는 삼각 측량이다. 우선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1번 다각 측량의 개요 및 특징입니다. 개요 보세요. 기준이 되는 측점을 길이 거리죠. 방향이 각이죠. 그 두 가지 요소로 관측하는 거예요. 거리와 각을 이용해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다각 측량의 정의예요. 특징은요. 삼각점이 멀리 배치되어 있을 때 좁은 지역, 장애물이 있는 좁은 지역의 위치를 결정할 때 느낌 오시죠? 두 번째, 복잡한 시가지, 지형의 기복이 심하다. 당연히 느낌 오시죠? 장애물이 있을 때 지그재그 측량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3번, 선로와 같이 좁고 긴 지역. 좁고 긴 지역은 원샷 측량 안 되잖아요. 지그재그 측량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전부 이해가 갈 거예요.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갑니다. 그럼 트래버스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종류는 3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결합 트래버스, 두 번째 폐합 트래버스, 세 번째 개방 트래버스인데 자, 결합 트래버스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칩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기지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기지점으로 결합시킨대요. 이 결합 트래버스래요. 개방 트래버스 보세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임의점에서 출발해서 임의점으로 끝난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자, 결합 트래버스는요. 결합 트래버스는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는 점, 무슨 점이라고 합니까? 기지점, 다른 말로요. 삼각점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X좌표와 Y좌표를 알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점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알고 있는 점, 기지점이죠. X-, Y-로 이렇게 결합시키는 게 결합 트래버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개방 트래버스는요. 자, 개방 트래버스라는 이야기는 어느 점에서 임의점이래요. 임의점. 임의점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임의점으로 끝난대요. 여러분이 두 개의 차이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이 점을 기초로 측량합니다. 좌표 구할 수 있죠? 이 점을 기초로 좌표 구할 수 있어요. 좌표 구하기 측량이라며요. 또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좌표 구할 수 있어요.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좌표를 나는 계산기로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내가 계산기로 구한 값하고 실제로 기지점에 있는 좌표의 값하고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측량에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계산기로 관측한 값하고 실제 이 점하고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맞습니까? 두 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두 값 비교할 수 있죠. 창값과 내가 관측한 값을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은 거기서 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차를 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오차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은 거기서 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정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맞습니까? 그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정밀도로 이야기하면 정밀도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매우 높더라. 뭐가? 결합 트래버스가. 왜? 알고 있는 점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알고 있는 점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결합 트래버스예요. 그런데 개방 트래버스는 임의점이 뭡니까? 모르는 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0,0을 보통 씁니다. 아, 얘는 무슨 좌표구나? 절대 좌표구나. 얘는 무슨 좌표구나? 얘는요.
캐드에서 이런 좌표를 무슨 좌표라고 그래요? 아, 내가 까먹었네. 아씨, 촬영하는데. 절대 좌표 뭐라고 하지? 무슨 좌표라고 하지? 상대 좌표. 상대 좌표. 알아서 커트 잘해주세요. 네. 없음을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0,0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 점의 좌표 구하고, 이 점의 좌표 구하고, 이 점의 좌표 구한 다음에 보세요. 내가 이 점의 좌표를 구했어요. 실제로 이 점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죠? 그러면 내가 계산기로 구한 게 끝이네. 맞습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뭐를 구할 수 없습니까? 오차를 구할 수 없지요. 오차를 구할 수 없다는 말은 뭐를 할 수 없습니까? 조정을 할 수 없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밀도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밀도는 대단히 떨어지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밀도 순서를 이야기하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결합 트래버스. 그 다음에는요. 개방 트래버스. 개방 트래버스가 제일 정밀도 떨어지는 거예요. 정밀도가 제일 높은 건 뭐라고요? 결합 트래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해당이 되는 게 말 그대로 폐합. 폐합이 뭐예요? 말 그대로 폐합. 출발해서 이렇게 폐합시키는 거. 이걸 우리는 폐합 트래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트래버스의 종류는 모두 끝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른쪽에 봅니다. 59페이지 오른쪽에요. 다각측량의 순서가 있죠. 자,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서 중에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답사, 다음에 선점, 다음에 조표다, 이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즘은 뭐라고 해요? 요즘 옛날에는 여자를 이렇게 뭐 헌팅한다고 요즘 뭐라 그래요? 요즘 옛날에 여자 헌팅한다고 요즘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예?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난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아니 요즘은 뭐 우리 때는 로라장 같은 데 가서 헌팅했거든요. 요즘 어디서 헌팅해요? 터미널에서도 뭐 할 수 있겠네요. 터미널도 할 수 있고요. 요즘은 가장 PC방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그죠? 뭐 계속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면 난 뭐가 되냐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우선 여자를 헌팅하러 가려면 뭐를 해야 돼? 제일 먼저 답사를 해야죠. 물이 좋은지 물이 안 좋은지 답사를 해야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보였어요. 어떡합니까? 찍어야죠. 선점이라고 해요. 자, 조표는 말뚝을 박는 건데요. 여러분 절대 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순서 제일 먼저 뭐라고요? 답사. 찍어놓고 말뚝 박는 거 아시겠죠? 요 순서만 기억하십시오. 순서 뒤바뀌면 안 돼. 답사, 선점, 조표. 요 순서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선점식 고려사항 볼게요. 다 읽어보시면 문제 없는데 여러분 기계는 많이 세우는 게 좋아요? 적게 세우는 게 좋아요? 당연히 기계는 적게 세우는 게 좋지요. 기계를 적게 세운다. 말이 좀 우습잖아요. 말을 고급스럽게 표현을 뭐라고 부르냐면 측점수가 기계를 세우는 점이에요. 그래서 측점수를 적게 하라는 말은 달리 표현을 하면 무슨 표현이에요? 기계를 적게 세워라. 이런 이야기야. 그거 하나 또 유의하셔가지고 순서 또 선점식 유의사항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걸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0페이지 갑니다. 각을 관측하는 방법부터 갑니다. 각을 관측하는 방법. 자, 우리가 각을 관측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각법, 평각법, 방위각법이 있어요. 오늘 요 방위각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헛갈려요. 공식 없이 내가 문제 푸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요. 요 방위각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교각부터 할게요. 우선 교각은 두 가지로 나누죠. 내각이냐 외각이냐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야. 내각은 뭐가 내각이에요? 아니 이게 내각이죠. 삼각형의 내각이면 몇 도? 180도 다 알고 있잖아요. 외각은 이게 외각이죠. 삼각형의 내각은 그냥 180도로 암기하고 있는데 18각형의 내각이 하면 몇 도예요?
이런 거 알려면 내각 구하는 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각을 구하는 식은요. 180에다가 n-2 해주면 돼요. 외각을 구하는 식은 여기다가 플러스로만 바뀌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야. 내향적입니까? 여자예요. 여자는 마이너스겠습니다. 마이너스. 좀 외향적입니까? 남자입니다. 남자는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다음 평각각계.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건 훑고 갈게요. 평각. 평각의 정의는 책이 있습니다. 전측선의 연장선과 이루는 각을 평각이라고 했습니다. 연장선과 이루는 각을 평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연장선과 이루는 각 이게 평각이에요. 연장선, 전측선의 연장선과 이루는 각 평각이라고요. 전측선의 연장선과 이루는 각 이거요. 편각이라고요. 전측선의 연장선과 이루는 각 편각이라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폐합으로 표현을 해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폐합이 됐을 때는요. 평각의 총합은 반드시 몇 도가 나와야 된다? 360도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내가 저번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오차의 정의는 오차는 뭐가 오차냐라고 물어보면 오차는 뭐에서 못 빼주는 거야? 창값에서 관측값을 빼준 게 오차. 동의하세요? 측량에는 창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창값 대신에 뭐를 이용했어요? 최화값을 이용했잖아요. 요렇게 빼주면 얘는 뭘로 바뀐다고요? 잔차 V로 요렇게 바뀐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얘는 이미 180의 n-2라는 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건 참값이지요.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쟀는데 190도예요. 오차는 얼마입니까? 10이죠. 아는 이유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 이미 얼마로 알고 있어요? 180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봐봐요. 내각의 오차를 물어보면 내각 구하는 창값이 뭐에다가 요거에다가 뭐만 빼주면 돼요? 관측값만 빼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게 뒤바뀌어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외각 오차를 물어보면 외각 구하는 참값인 요거에다가 뭐만 빼주면 된다고요? 관측값만 빼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평각의 오차를 물어보면 평각 구하는 참값 몇 도 폐합일 때는요. 360도에다 뭐만 빼주면 됩니까? 관측값만 빼주면 됩니다.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게 우리 교재 60페이지 동글뱅이 1번에 각관측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오른쪽에 볼게요. 내각 구하는 식, 외각 구하는 식,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건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아래 보면 각을 관측했을 때 오차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각 배분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등 배분해준다. 왜? 각각의 경중률이 어떻기 때문에 동일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중률에 비례해서 배분하겠다. 이런 이야기야. 왜 비례해요? 각은 횟수밖에 없잖아요. 횟수는 비례 반비례? 비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들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방위각이요. 자, 제발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쉽게 앞으로 문제를 풉니다. 자, 이 방위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잠깐 이야기하고 다시 방위각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우선 정의부터 가겠습니다. 얘는 반드시요. 기준이 어디냐면요. 이게 기준입니다. 진북이 기준입니다. 진북이 기준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얘는요. 좌호선이 기준입니다. 좌호선이 기준입니다.
그리고요, 얘는요, X축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트래버스 측량에서 X축은 어디가 X축? 종축이 X축이라는 사실 아시겠죠? 횡축이 Y축. 이제 아시겠죠? 그죠?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아십니까? 여기를 N, 여기를요, S, 여기를요, W, 여기를요, E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X축이라는 말은 달리 이야기해서 어느 방향이에요? N, S 방향이군요. 이것도 아시겠죠? N, S 방향이군요. NS축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봅니다.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진북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좌우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X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요, NS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준 것을 방위각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준 각을 방위각이라고 합니다. 시계 방향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꼭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A점이라고 할게요. B점이라고 할게요. 자, 내가 지금부터 AB 측선의 방위각을 물어보면, AB 측선의 방위각을 물어보면 항상 진북을 어디다가 세워야 되냐면, 좌우선의 방향을 어디다가 세워야 되냐면, X축을 어디다가 세워야 되냐면 반드시요, 진북을 앞에 있는 A에다 진북을 세워서 어디까지 돌려준 각이냐면 바로 B점까지 돌려준 것을 A, B 방위각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요. 지금 내가 앞으로 A, B 측선의 방위각을 물어보면 어디다 진북 세우라 앞에 있는 A에다 진북을 세워서 어디까지 돌려준 각이라고요? B점까지 돌려준 요 알파를 뭐라고 한다고요? A, B의 방위각 알파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B, A 측선의 방위각. B, A 측선의 방위각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진북을 어디다 세우겠습니까? 진북을요. B에다 진북 세워서 어디까지 돌려줘? 시계 방향이지? 어디까지 돌려준가? 요렇게 돌려준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B, A의 방위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얘를 보니까 얘를 쭉 연장을 시켰더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네? 알파랑 똑같네. 동의하시죠? 나머지 요 부분 몇 도네? 180도네. 자,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AB의 방위각이 알파라면 거꾸로 BA 방위각은요. 이런 방위각을 우리는 무슨 방위각이라고 부르냐면 역방위각이라고 해요. 역방위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위각과 역방위각은 몇 도 차이가 생긴다? 180도 차이가 생긴다. 요걸 기억하시라고요. 자. 방위각과 역방위각은 몇 도 차이가 생긴다고요? 180도 차이가 생긴다. 요걸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첫 번째요. 방위각과 역방위각은 몇 도 차이가 생긴다? 180도 차이가 생긴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방위각이 400도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방위각이 400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한 바퀴 돌고 몇 도를 더 간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몇 도를 더 간 거예요? 40도를 더 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가자고요. 방위각은 절대 360도를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위각에서 360도가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빼기 얼마 해줘라? 360도 해줘라. 방위각에서 360도가 넘어가면 자동 빼기 얼마 해줘라? 360도를 해줘라.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 갑니다. 여러분 방위각에서 마이너스 값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방위각에서 마이너스 값은 존재하면 안 돼요. 방위각이 마이너스 50도다? 있을 수 없어요.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시계 반시계 방향 플러스는 시계 방향 이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50도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 요 역방향으로 50도만큼 갔더라 이 의미라고요. 앞으로 방위각에서 360도보다 크면 빼기 360도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플러스 얼마 해주면 되겠군?
360도만 해주면 되겠군. 그래서 얘는 310도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 방위각은 진북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돌린 각이라 그랬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린 게 요게 바로 방위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60도보다 큽니까? 빼기 360. 마이너스 값이 나왔습니까? 빼기 360. 방위각과 역방위각의 차이는 몇 도입니까? 180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에요.